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탑건2와 닥터 스트레인지2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공, 즉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 반대를 이유로 상영 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때문에 중국에서 아직도 상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밖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베이징의 컨텐츠 심사를 애써 맞춰주던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그 비즈니스 전략을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중, 즉 친중국 공산당에서 반공으로 돌아선 할리우드의 비즈니스 전략과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2일 탑건의 후속작 탑건 매브릭이 우리나라에서 개봉됩니다. 톰 크루즈가 36년 만에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죠. 탑건 매브릭은 전작에서 교육생으로 등장했던 톰 크루즈가 이번에는 교관으로 돌아와 새로운 팀원들과 생사를 넘나드는 미션을 완수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1986년에 개봉한 전작 탑건에서는 톰 크루즈가 입고 있던 항공 점퍼 뒤편에 일본 국기와 대만 국기가 프린팅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에 개봉된 후속작 탑건 매브릭 공식 예고편에서는 톰 크루즈가 입고 있던 항공 점퍼에 일본 국기와 대만 국기가 삭제돼 한동안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기업 텐센트 픽처스가 제작비 일부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가 중국 쪽 눈치를 보느라 두 나라 국기를 삭제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를 두고 마이크 폼페오 당시 미 국무장관은 할리우드가 흥행을 위해 중국 공산당의 검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허리를 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상영이 미뤄졌고 텐센트 픽처스도 슬그머니 투자자 대회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식 개봉된 영화 속 톰 크루즈가 입고 있는 항공점퍼 뒷면에는 일본 국기와 대만 국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여론은 한동안 들끓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탑건2는 미국 개봉 첫 주 만에 1,500억 원의 수입을 벌여들이며 미국 주말 박스오피스의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매출은 약 3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톰 크루즈가 그동안 출연한 모든 영화 중에서 개봉 첫 주 기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탑건2는 대표적인 컨텐츠 평점 사이트 IMDb에서 10점 만점 8.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평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죠.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 2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주인공이 끝없이 균열하는 차원과 뒤엉킨 시공간의 멀티버스가 열리면서 오랜 동료들, 그리고 차원을 넘어 들어온 새로운 존재들과 맞닥뜨리는 대혼돈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극한의 적과 맞서 싸우는 슈퍼히로 판타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4일 개봉돼 지난 5월 30일 기준 누적 관객 수가 5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초반에 주인공이 괴물과 싸우는 전투 장면 때문에 중국 개봉이 불허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투 장면 때 좌측 하단에 노란색 신문 셀프 가판대와 신문사 로고 대기온 15가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온 15는 에포크타임스의 중국어판 명칭입니다. 대기온 15 중국어판은 해외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신문 가운데 중국 공산당 검열을 받지 않은 가장 큰 규모의 신문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신문사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고 대기온 15라는 회사 명칭도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신문 가판대를 쓰레기통이라고 거짓 보도를 했고 신문사는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아쉽게도 우리 국내 언론들도 중국 현지 매체를 인용해 해당 영화에 특정 종교의 문양이 새겨진 쓰레기통이 노출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에포크타임스에서는 오보를 한 여러 언론사에게 정정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로 합니다. 오보를 낸 국내 언론사들은 즉시 정정 보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3일자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닥터 스트레인지 2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약 1조 100억 원을 돌파해 더 배트맨을 제치고 올해 최고의 흥행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위안화에 무릎을 꿇는 할리우드 영화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13년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영화 월드 워 Z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좀비 바이러스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좀비들과 추격전을 벌이는 재난 히어로물입니다.
원작 소설인 세계대전 Z에서 좀비 바이러스 진원지는 바로 중국이었지만 영화 제작사 측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올바름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러스 진원지를 한국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할리우드 콘텐츠 제작사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나섰는데요. 이 작전은 의외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 CEO 밥 체이팩은 지난달 1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시장이 없다고 해서 디즈니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체이팩 CEO는 정치와 상업적 관점이 복잡해서 디즈니 영화를 중국에 배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흥행 수익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중국 시장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리우드의 이런 변화에 대해 에포크타임스 선임 기자 탕하오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이유와 3가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이징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영화계로서는 더 이상 중국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들었던 겁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마오엔 짜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화관은 팬데믹 확산 전보다 4,297곳이 줄어들은 8,111곳인데요. 매일 100여 곳이 추가로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업 중인 영화관의 매표율도 겨우 5% 미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중국 영화 시장은 과거의 영광을 잃었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을 VIP 고객으로 모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음 2번째는 중국 공산당에 굴종했지만 이익은커녕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세계대전 Z는 좀비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었고 베이징에서 팬데믹을 은폐했다는 대사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화는 아직 중국에서 상영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실사판 영화 뮬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연 배우 유혁빈은 2019년 당시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비판이 대상이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뮬란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상영을 했지만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위구르인 인권 탄압이 자행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두고 거세게 비판했고 중국 당국도 인권 논란을 의식해 뮬란에 대한 보도 금지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온라인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작비 2,500억 원을 투입한 뮬란은 겨우 824억 원의 매출로 사실상 폭망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번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야만적인 행보가 불러일으킨 반공 콘텐츠 열풍으로 분석이 됩니다. 상처 줘서 미안해, 내 감정 상하게 해서 난 소리를 들었지, 유리멘탈 부서지는 소리를. 작년 말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리멘탈 노래 가사 중 일부입니다. 이 노래는 말레이시아 가수 네이미와 중국계 호주인 여가수 킴벌리 천이 함께 불렀죠. 멜로디는 서정적이고 로맨틱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입니다. 욕설 한마디 없이도 중국 공산당의 온갖 행포와 난맥상을 꼬집었죠. 이 노래는 누적 영상 조회수는 총 4,670만 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노래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탕하오는 반공은 수많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도덕과 보편적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반공은 절묘한 비즈니스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4번째 원인은 중국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로 외국 제작사들이 잇따라 탈중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 영화 상영 건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중국 내에서 상영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마블 영화 상치와 템 링크의 전설과 이터널스도 중국 공산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탓에 중국에서 상영하지 못했는데요. 상치와 템 링크의 전설에는天安門주일 사태를 연상시키는 8964 번호가 찍힌 옷을 입은 버스 운전사가 출연했고, 영화 이터널스는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나라다라는 발언으로 중국의 검열 대상에 오른 클로이 자오가 감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국 영화 시장 전체 매출은 약 9조 원인데요.
그 수입 중 약 80%는 한국 전쟁을 왜곡한 장진호 같은 소위 말하는 중국산 국뽕 영화에서 창출된 겁니다. 중국 본토에서 외국 영화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외국 제작사는 중국 시장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탕하오는 베이징 당국이 시진핑 사사 교육을 추진하고 영어 교육을 제한하는 등 패국 행보를 보이고 있어 중국 시장은 서방 문화 또는 영화 상품을 더 배척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할리우드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한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 분석을 바탕으로 탕하오는 이렇게 앞을 전망했습니다. 제작사들은 방공 산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관련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고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들과 중국 바깥 세상 사람들의 사상 언행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